자, 135번, 136번, 137번, 138번은 조금 빠른 속도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볼게. I 135번입니다. 지면에서 초속 5Am의 속도로 쏘아 올린 로켓의 T초 후의 높이, 친절하네요. 이미 높이라는 것을 문제가 다 알려줬는데 이 로켓이 40m 이상의 높이에서 5초 이상 6초 이하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 그러면은 딱 여기까지 읽어보면 우리 어떤 느낌이냐면 40m 이상이 돼야 된대, 높이가. 그러면은 지금 높이가 문제에서 5AT 그 다음에 마이너스 5t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높이가 40m 이상 이렇게 하면서 뭐가 작성이 되냐면 부등식이 작성이 된다라는 거 보이지? 그래서 좀 예쁘게 이제 정리하면 5로 나눠서 이쪽으로 이항시켜 보면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8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 요 정도는 알지. 얘는 지금 알파초부터 베타초까지 그 시간 동안, 이 시간 동안에는, 이 시간 알파초부터 베타초 그 시간 동안에는 40m 이상을 잇는다. 존재한다. 40m 이상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선배들이 가장 많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문제에서 지금 5초 이상 6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얘가 5고 얘가 6이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더라고요. 알았지? 왜냐면 문제만 대충대충 읽으니까. 근데 이제 센스 있는 애들은 얼른 눈으로 보지. 이게 5고 이게 6이야? 그럼 여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거하여 여기 상수항 자리가 5하고 6이면 30이지 8이 될 수가 없잖아. 쌤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그치? 그래서 왜냐면 부등식의 해는 방정식의 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 문제는 낚이기 딱 좋은 문제거든요. 40m 이상의 높이에서 5초 이상 6초 이하로 머물러. 그러면은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5초 이상 6초 이하는 5초 1대 6초 1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뜻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5초 동안 1초부터 6초까지 그럼 우리 5초라고 얘기할 수 있고 10초부터 16초까지 그럼 6초 동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여기 동안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시간 구간이라는 좀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내가 지금 1초부터 3초까지 그러면 2초 동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5초 이상 6초 이하는 베타 빼기 알파를 뜻하는 건데 그게 지금 5초 이상 6초 이하가 된다. 베타 빼기 알파. 아니 졸려요? 망고젤리 하나 먹어야겠네. 지우개 다 썼어요? 네. 지우개 저기 또 많아요. 선생님, 열심히 공부했네. 지금 녹화되는 거 맞죠? 네. 뭔가 약간 뒤에 아무것도 없는 느낌. 그래서요? 고마워요. 녹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가 5초에서 6초 이거를 얘기했던 건데 쌤이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해 줄게. 지난번에 2차 방정식 할 때 이미 말하기는 했어. 뭐냐면 두 근의 차 공식. 두 근의 차 공식 혹시 기억나? 기억나? 얘기해 줘 다음. 오! 와, 이거를 진짜 단짱. 이거를 쌤이 물어봤을 때 대답했던 선배들이 없었어요. 쌤이 맨날 알려줘도. 그럼 그 친구들은 맨날 이렇게 얘기해. 자기 노트에 이 두 근의 차가 한 10번 정도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른다고. 여러분들 다 외워주세요. 두 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근데 여기 판별식 쓸 때 짝수 판별식 안 됩니다. 알았지? 그냥 무조건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야, 아이들. 그게 이건 거야. 그러면은 문제에 적용해서 보면 절대값 A는 여기서 말하는 이 A랑 저 A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A는 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뜻해서 1이니까 생략하는 그럼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마이너스 32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것이 뭐단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이다. 됐죠? 그럼 이제 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여기다 집어 넣는다. 근데 이게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을 해서 집어 넣어볼까? 그럼 25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32 그 다음 36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A의 값을 구해 줄 수 있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존재하지 않는데요. 근데 아마 그 연립부등식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연립부등식은 인수분해도 심지어 예쁘게 잘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얘 지금 하면 x 마이너스 k 빼기 8 그리고 x 마이너스 k 이렇게 해서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위에 있는 부등식은 인수분해하면 예쁘게 이렇게 딱 써지는데 아래에 있는 부등식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마 2, x 마 3일 텐데 여러분들이 거기다 적을 때 x 마 2, 절대값 x 마 3 이렇게 적어줘야 되지 않을까. 절대값 x 빼기 2, 절대값 x 빼기 3 이렇게 해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네. 근데 원래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풀어보자 라고 하면은 뭐 절대값 x가 있으니까 2 이상 3 이하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 x가 2 이상 3 이하 이게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풀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값 x의 의미는요, 여러분 잘 들어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절대값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수직선을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0, 1, 2, 3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가 되는 지점이 여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커야 된대요. 근데 2가 되는 지점이 여기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커야 된대요. 원점으로부터 더 멀어야 돼. 그럼 어디까지? 3까지.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답을 할 때 뭐라고 하면 되냐면 2부터 3까지 요 구간이 지금 답이 되는 거고 여기에 3까지 그럼 또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이 답이 되는구나. 이해되나요?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이놈의 정체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이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2 이상 3 이하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는 조금 크게 나야 되고 3보다는 좀 작거나 같게 나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게 연립부등식이다 보니까 요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요 조건도 만족해야 된다. 지금 쌤이 보니까 위에 있는 부등식은 저거는 부등식의 해를 찾아라 그러면 k-8이랑 k랑 얘가 더 작기 때문에 x는 k-8보다 작거나 x는 k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야. x는 k보다 크다. k-8보다 작거나 k보다 크다. 근데 지금 아래에 있는 부등식의 해가 여기 지금 보면 마3, 그 다음에 마2 이렇게 있고 2하고 3이 있는데 이미 여기까지가 해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지금 아래 부등식의 해인데 여기서 얘는 뻗어나갈 때 어떻게 뻗어나가야 돼? k 빼기 8, k 있으면 얘는 이렇게 뻗어나가야 돼. 요거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여기다 끌고 오는데 겹치는 부분이 없게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없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구간 길이를 여러분들이 살펴봐도 될 것 같은데 구간 길이 여기에 구간 길이가 얼만큼? 8만큼 차이 나네. 8만큼. 근데 여기에 구간 길이는 얼만큼 차이 나지? 6만큼 차이 나네. 아, 그럼 오케이. K는 여기 있어서 이렇게 뿅 이쪽으로 가면 겹칠 리 없고 그 다음에 K-8이라고 여기 있어서 얘도 여기로 뿅 가면 겹칠 리가 없겠구나. 됐죠? 네, 그러면 K는 3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아도 되죠? 왜냐면 얘는 지금 등호가 없습니다. 얘는 혼자 있어도 얘도 등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뭐냐면 지금 보니까 K-8은 마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또는 K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군. 아니 또는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이들 너희들 부등식 답할 때 또는과 이고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나? 또는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그림으로 봤을 때 수직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상황이 아니죠. 둘 다 반드시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걸 뭘로? 2고 그리고 그러니까 K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해야 돼? 겹치는 부분을 답으로 해줘야 됩니다. 겹치는 부분. 됐죠? 그리고 쌤이 하나 또 팁을 주자면 지금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쌤이 부등식 문제 풀 때 선생님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수직선. 제발 수직선 좀 그리세요. 언니 오빠들 보면은 수직선을 안 그리고 자꾸 문제를 풀려고 그래. 난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아니 나도 그리는데 왜 네가 안 그려? 약간 이런 생각이야. 그러니까는 아니 물론 그래프를 그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프도 괜찮아요. 그래프를 그리던 수직선을 그리던 제발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려서 겹쳐지는 범위가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라. 됐죠? 넘어갑니다. 137번. 자, 137번 갑니다.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이차 함수 fx에 대해서 f3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조건에 이거 있지?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것의 해가 마이너스 7 이상, 그 다음에 9 이하.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7 이상, 9 이하. 부등식의 해는 부등식의 해의 양끝 지점. 부등식의 해의 양끝 지점은 방정식의 해이다. 부등식의 해의 양끝 지점. 알파 이상 베타 이하 라고 하는 저 알파 베타의 정체는 얘를 뭐로 바라봤을 때 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 얘는 빵 이렇게 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의 해를 의미한다. 그럼 그 얘기는 쌤이 지금 보니까 이 마이너스 7하고 여기는 이 9의 정체는 뭐냐면 얘가 방정식으로 는 빵 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해가 된다. 그러면 쌤은 지금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4분의 1-x라고 써져 있는. 그럼 난 뭐 할 것 같아? 이게 아이들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치? 요 x자리에 마이너스 7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 x자리에 9가 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7이 들어가면은 요 전체는 뭐가 됩니까? 2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f2가 0이라는 소리군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됐지? 자, 이제 이 9를 또 얻은 자리에다가 x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2. 그럼 f-2가 0이군.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벌써 이제 우리 알아버린 것 같아. 뭐냐면은 fx는 여기 식 작성할 수 있지 않아? fx는 a 최고차항 계수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 우리 김다은 양 인수정리가 굉장히 취약한 김다은 양 쌤이 다 봤어요. 자,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면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2를 인수로 갖는다. 마이너스 2 집어서 0이니까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fx 식 작성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뭐는 모르는 상황,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는 상황인데 부호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 봐.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지. 그치? 그랬더니 구간이 사이가 나왔어. 사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했더니 구간이 사이가 나왔다라는 건 여기서 질문. 할인. A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옳지. A 값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최고차항 개수는 양수다. 여기까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fx 2x-3분의 13이 성립한다. 그럼 이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식 쓰면 됩니다. fx 자리에 요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ax의 제곱 마이너스 4a 그대로 fx 자리에 집어넣고 2x 마이너스 지금 3분의 13 이렇게 있지? 그러면 3을 다 대입하고 3을 양변에 곱하고 다 저쪽으로 이항을 시킬게. 그러면 3a x제곱 넘어갔습니다. 마이너스 6x. 자, 3 곱하니까 마이너스 12a 플러스 13.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A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이라 그랬고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소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뭘 써야 되는 거야? X축이 있을 때 0보다 크다, 같다 요거까지 된다는 소리죠. 그치? 그럼 그 다음은 다은이 뭘로 연결하죠?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0이어야 된다. 판별식이 어때야 되죠? 영어 작거나 같아. 정말 쌤이 항상 이걸 질문하면 정말 한 번은 꼭 저렇게 낚이는 것 같아. 진짜 미치겠어. 내가 일부러 이걸 크다라고 강조를 한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0보다 크다. X축이 없습니다. 그죠?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X축이랑 교점이 없어요. 그러면 실근이 없는 거예요. X축이랑 교점을 실근이라고 하잖아요. 교점이 없죠? 다은이 보이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좋아요. 138번. 그림과 같이 일직선 위에 세 점 ABC에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A와 B 사이의 거리는 20이고 뭐 이렇게 이제 거리들이 이렇게 쭈루루룩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B가 있어? 여기 A가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k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C 여기까지는 30km. 그래서 총 50km의 거리가 된대요. 그런데 A하고 C 사이에 보관 창고를 지으려고 한답니다. 보관 창고 여기에다가 보관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거리가 이거 재밌네. 거리가 X키로 운송하는 거리가 X키로면 운송료가 얼마냐면 X제곱원이래요. 그러니까 20km면 이만큼을 운송하려면 얼마가 든다는 거야? 400원이 든다는 소리죠. 20km면 키로 맞지? 20km면 400원이 든다는 거야. 물론 한 개당입니다. 그럼 한 개 운송할 때 400원. 아 근데 그렇게 조금 인정하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대량 생산하는. 그렇죠. 여기도 지금 보면은 100개, 200개, 300개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치? 아주 돈 많이 벌겠는데요? 나도 운송만 좀 하고 싶다는 생각. 자, 그래서 ABC 공장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제품이 A에서는 100개, 여기서는 100개 생산한대. 여기 100개. 그리고 B에서는 200개, C에서는 300개. 그래서 지금 하루에 드는 총 운송비가 얼마예요? 39만 원. 와우, 운송비만 39만 원이요. 39만 원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보관 창고는 그러니까 최대 몇 킬로 떨어진 지점까지 지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K라고 잡아볼게요. K. 괜찮나요? K. 그러면 자, 우리 짱구 잘 굴려보자. 이 B 지점에서 보관 창고까지의 거리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20 플러스 K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얘는 몇 개를 만든다 그랬지? 200개를 만드니까 지금 쌤이 여기에 총 운송료를 빨간색으로 적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그 200개가 그치? 거리가 얼마라고? 20 플러스 K니까 20 플러스 K의 제곱만큼 운송료가 드는 거지. 인정이야? 거리의 제곱만큼 운송료가 든다 그랬어. 근데 그게 200개니까 200을 곱하는 것뿐. 자, 저기 있는 100개는 자, 거리가 얼마야? K야. 그러니까 K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자, 여기 있는 300개는 여기의 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 30 마이너스 K 맞습니다. 30 마이너스 K. 그래서 300은 30 마이너스 K의 제곱. 근데 그게 얼마 이하? 39만 원 이하. 39만 원 이하. 그럼 나 질문. 여기서 K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지? A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K가 갈 수 있는 만큼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부등식 구하고 K의 뭘 구하면 돼? 최대값. 옳지. 최대값을 답으로 해주면 된다. 자, 이제 I139 한번 가볼게요. 이제 드디어 조금 문제 같은 문제를 네, 아까 내 문제는 너무 쉬웠고
자, 이제 I139번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해봅시다. 요 5문제 갑니다. 실수 x에 대한 부등식이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9 작거나 같다 2k x 마이너스 a인가요? x 플러스 a인가요? x 마이너스 a. 오케이. 자, 요 부등식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현재에서는 이 부등식을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a가 3일 때, a가 5일 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일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a가 3일 때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이제 뭐 집어 넣어봐야지. 그지? 그래서 기억 보기대로 쌤이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일이 생기나? 자, 기억 보기는 a가 3일 때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였기 때문에 x제곱 a에다 3 집어넣어볼게. 자, 이거 아니겠어? 인정이지? 그럼 이제 좀 성격 급한 우리들은 또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냐면 얘를 오호 이래버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왜냐면 x가 예를 들어 3보다 커요. 그럼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겠죠? 그런데 x가 3보다 작으면 음수라서 약분할 때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고요. 심지어 x가 3이야? 그럼 나눌 수 있어 없어?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은 조금 섣부른 행동이다. 그게 아니라 차라리 이걸 어떻게 이항을 시켜라 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약분을 하지 말고 이쪽으로 이항시킨다. 이항. 알았지? 그래서 쌤이 쭉 써볼게. 그럼 얘는 일단 이항시키면 x-3, x 플러스 3 인수분해 될 거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k, x-3 되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안전하게 가야 합니다. 됐죠? 그럼 쌤은 여기에서 x-3으로 묶을 수 있겠고요. 그렇지? 묶으면 남는 게 x 플러스 3 빼기 2k 해서 여기에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됐나요? 네. 그러면 지금 쌤을 보니까 하나의 해가 x는 3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해는 뭐냐면은 2k 마이너스 3이 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3하고 2k 마이너스 3. 근데 나 여기서 질문이 있는 거지, 아이들. 2k 마이너스 3이 작은 거야, 3이 작은 거야? 이렇게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면은 어디 이상, 어디 이하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얘는 해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쌤은 지금 방정식의 해를 적은 거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얘는 있잖아, 경우가 2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3가지로 나뉠 수도 있어. 왜냐면 일단 첫 번째 2k-3이 더 작아서 구간으로 표현할 때 이것도 가능할 것이고 인정입니까? 두 번째 3하고 2k, x 있고 2k-3 이것도 가능할 것이고 세 번째 2k-3 자체가 3이 되면 x는 그냥 3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 근데 이거 3개 중에 뭔데? 모르잖아. 그건 K값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문제에서 부등식의 해는 항상 2K-3보다 작거나 같아? 이건 모릅니다. 그래서 기억은 거짓이에요. 알았지? 이것들 중에 뭔지 몰라요. 얘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K값의 범위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는 일단 거짓. 자, 그 다음 쌤은 니은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보기는 A가 5일 때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7개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쌤이 기억 보기는 저렇게 식으로 풀었지만 이 문제 있잖아. 그래프 관점으로도 풀 수 있다? 쌤이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해도 되나? 그래프 관점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얘는 무슨 그래프? 직선이죠, 직선. 얘는 어디 지나는 직선이야? A, 0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래서 지금 그래프로 바라본다면 직선이 더 어디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쌤이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니은이랑 디귿은 그래프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분위기 반전이 들어가죠.
기역, 니은, 디귿을 찾을 때 분위기 반전. 기역은 식으로 풀 수 있고 사실 니은도 식으로 풀 수 있긴 하지만 디귿은 그래프로 그리는 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쌤은 이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나 학생들한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흐름을 아마 식으로 풀었으면 계속 식으로 푸는 거 다 맞췄을걸? 알겠지? 근데 나는 니은에서 반전할게. 여기서 나는 그래프로 문제 해결하도록 할게요. 그래프 이용. 그래프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변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2차 함수를 쌤이 딱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3하고 3에서 만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거예요. 아래로 볼록.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기는 a가 5일 때예요. a가 5. 그럼 쌤은 아까 전에 a, 0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5, 빵을 지나는 함수, 직선이 되는 거지. 5, 빵. 누가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냐면 직선이 위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직선이 위에 있어야 된대요. 그럼 쌤이 지금 여기서 직선을 여러분 자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쌤 편안하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면 직선이 위에 있는 구간이 있죠. 인정입니까? 직선이 위에 있는 구간이 있으면 해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그 쌤이 그래? 그럼 나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 이거 여기서 접하면 뭔데? 접하면 직선이 위에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도 있지? 등호도 있어. 등호도 있다라는 건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해가 돼버릴 수 있다라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기울기가 더 어때야 된다? 기울기가 더 커야 된다. 크면은 만나지 않으니까 만나지 않고 직선이 다 2차 함수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군. 괜찮나요? 괜찮아요. 근데 너네 그거 알지? 2차 함수는 이렇게 예쁘게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여기서 사실은 조금 더 오버하면 이렇게 둥글게 간단 말이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경계가 여기서 접하는 경계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사이여야 되는 거야, 아이들. 요 사이. 왜냐면 또 계속 커져버리면 되나? 했더니 갑자기 여기서 또 뭐 할 수도? 또 접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보다 더 커져버리면 더 기울기가 커져버리면 어때? 이제는 해가 또 존재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답을 찾을 때 이 순간일 때랑 이 순간일 때다 라는 걸 답을 찾아야 한다 이거지. 그럼 우리는 직선과 2차 함수가 뭐 하는 순간을 찾으면 된다? 접하는 순간을 찾으면 된다. 접하는 순간 찾읍시다. 빨리 찾아봐. 너네가 해봐. 접하는 순간에 K 값을 한번 찾아봐봐. 너 안 했지? 나만 보고 있었지? K는 1하고 9가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K가 1하고 9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이 직선의 이 K가 뭐야? 기울기. 이 K가 직선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지금 1하고 2가 나오는 상황이 이게 1일 때, 기울기 2. 이게 K가 9일 때, 기울기 18일 때 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랑 그거 사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최종 답을 할 때는 K는 1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았어야 했다. 등호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등호 들어가면 만납니다. 등호 들어가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1보다 크고 9보다 작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정수 K의 개수는 몇 개냐? 2부터 8까지 2, 3, 4, 5, 6, 7, 8 7개가 정답입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요 패턴을 그대로 조금 연결을 해서 쌤 디귿 보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귿. 자, 디귿 보기 봤더니 마이너스 3 이상이고 3 이하일 때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X값은 항상 존재하냐. A가 마3하고 3까지래. 그러면 다시 얘도 이 흐름 그대로 갑니다. 이것도 그래프 이용할 거예요. 한번 잘 봐봐봐. 역시나 2차 함수 아래로 볼록 마3부터 3까지. 자, 2차 함수 먼저 그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을 그려야 하는데 아까도 말했어. 그 직선 항상 어디 지나? A, 0을 지난다 그랬어. 그런데 문제가 A가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여기서 A가 이동한대. 그치? 그래서 쌤이 뭐 했냐면 아 뭐야 A 여기로 잡아. 그냥 그 사이에 있으면 되니까. 네, 그랬을 때 정수 X가 항상 존재하는지 보자. 자, 예를 들어 쌤이 직선을 이렇게 그어요. 직선을 여기다 이렇게 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직선이 위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야? 구간이?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대칭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대칭축. 인정이야? 대칭축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대칭축이 0이다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분명히 정수가 있어, 없어? 정수 있어요. 된 거 맞나요? 여기다 계속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가더라도 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니까 또 있겠지.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아, A가 여기서부터 내가 지금 그림상으로 막 이렇게 막 여러 개를 그려봤더니 항상 이 구간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더라? 정수 X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디귿 보기도 참이 됐던 겁니다. 그래프로. 제발 부탁이니 식으로 이 문제는 풀지 마시고 그래프로 끌고 가라. 됐나요? 기역, 니은 이거 지금 봐봐. 쌤은 조금 어려운 얘기 하는데 기역, 니은, 디귿의 흐름이 달라지죠. 이게 그 그느드 문제에서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생각하는 사고를 전환시키는 문제들. 같은 흐름이 아니에요. 분명히 부등식이라서 식으로 풀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얘는 식으로 어째저째거나 할 수 있어요. 어려운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니은, 디귿은 반드시 뭘 이용하면 그래프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이용할 생각을 이미 기억에서 식으로 풀었는데 니은 디귿에서 갑자기 내가 그래프로 풀어볼까라는 생각? 쉽지 않아요. 알지?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거.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140번. 140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조금 편해요. 네, 얘는 조금 편안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순허수라는 건 뭡니까? 루트 안에가 부호가 0보다 작아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됩니까? 같은 거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0보다 반드시 작아야 해서 AX의 제곱. 근데 여기 또 숨은 킥이 하나 존재하는데 플러스 3A 마이너스 4. 이게 지금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학생들이 보기를 보지. 1, 2, 3, 4, 5. 그럼 이제 3번 제끼고 5번 제끼고 내가 그래서 가서 물어봐. 야, 너 3번이랑 5번은 왜 제꼈어? 그러면은 쌤, 이건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등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찍을 때 1, 3, 4번 중에 본인은 찍겠대. 근데 쌤이 요 얘기 하나 할게. 아이들, 자, 0보다 작아요. 쌤 이거 물어볼게. 이거 2차 부등식입니까? 할인? 2차 부등식이죠. 그치? 이제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우리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뭔지 알아 몰라. A가 0이면 2차 부등식이 아니야. 아니에요. A가 0이면 2차 부등식이 아니라서 판별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판별식의 이름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지 강 판별식이 아닙니다. 알았지? 3차에서 판별식 얘기한다? 혼나는 거예요, 이제. 물론 3차를 인수분해해서 판별식 쓰겠다. 2차에서 쓰겠다. 그럼 인정. 근데 3차 방정식 근이 3개야? 이렇게 막 물어봤더니 그럼 판별식 쓰면 돼요. 이러면 이제 쌤이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4차에서 판별식 쓰면 돼요. 이러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A가 0이면 다 없어지네요. 어머.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맞아, 틀려? 맞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A는 0은 해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 이 문제 보기에서 답을 찍을 때도 A는 0에 등호가 있는 거를 찾아줘야 된다 이거지.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됐죠? 그 다음 내가 판별식을 쓰고 싶어? 그럼 너무 중요한 거야. 여기에 뭘 깔고 시작해야 돼? 0이 아니다를 깔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볼까?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 가능한 거야, 못한 거야? 안 되잖아. 계속 증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얘는 A가 0이면 안 되는데 더 디테일하게 가면 사실은 0보다 작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는 게 확실한 거죠. 그치? 0보다 작다. 그랬을 때 뭘 쓰면 됩니까?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 다음. 이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할까요? 0보다 커야 할까요? 작아. 커 방금 나왔지? 커 나왔지? 나 다 들었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럼 X축과의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실근이 없다. 판별식은 0보다 작다입니다. 작다. 그러면은 이게 봐봐. A가 0보다 작다 그랬지. A가 0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A로 뭐 할 수 있지? 나눌 수 있어. 봐봐. 6A제곱 플러스 4A가 0보다 작은 건데 A로 나눌 수 있거든. 조심하자. A로 쌤 나눌 거야. 내가 조심하자고 했어. A로 나눴어. 근데 A가 뭐야? 음수야. 부등식은 음수로 나누거나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뭐한다? 바뀐다. 바뀐다. 6A 플러스 4입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A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하지만 A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최종 답으로 할 때는 A가 0보단 작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컸어야 했다. 여기서는 여기가 답이고 여기서는. 근데 얘도 같이 있으니 우린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정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된다. (141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어이구, 3차 방정식이 말하자마자 등장을 했어요. 그치?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거 바로 찾지 않았나요? 이거 인수분해할 때 뭐 바로 근 하나 나왔을 텐데 뭐 찾은 사람?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빵 되나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앞에 보시고 그다음에 요거 좀 여러분들 보여줄게요. 최소 선생님 반에 있으면 제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뭐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지금 일단 써볼게. 플러스 k-9x 그 다음 플러스 k-3은 빵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어. 한 줄씩 인수분해예요. 한 줄씩 인수분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립제법을 하고 있거나 하는 것보다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쌤이 계속 이걸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요 앤드 강조야. 알았지? 둘 다야. 강조 강요 둘 다야. 자, 봐봐. 처음에 지금 하린이가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돼요. 바로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얘입니다. 지금 이 K라는 미지수를 조거하려면 얘도 부호가 플러스 얘도 부호가 플러스다 보니까 일단 우선은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세요. 보통 식 안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그 미지수를 없앨 수 있는 거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숫자를 대입했는데도 안 없어진다? 그럼 이거랑 똑같은 미지수를 집어넣어 보세요. K를 집어넣어 보던가 마이너스 K를 집어넣어 보던가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 처음 하는 1차식은 반드시 찾아놔야 됩니다. 됐죠? 자, 한 줄씩 인수분해라고 했습니다. 쌤이 여기에서 는빵 제발 부탁이야.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제발 제발. 자, 3차야. 그럼 처음엔 x제곱이잖아. 인정이지? 자, 머리 쓰자. 요렇게 x세제곱 만들어줬고 요렇게 하는 순간 뭐야? x제곱이야. 근데 여기 지금 봐봐. 마이너스 5x제곱이잖아. 그럼 뭘 붙여야 돼, 다은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상수는 너무 쉽잖아. 상수는 너무 쉬워. 뒤에 뭐 붙이면 된다? k-3. 한 줄씩 인수분해 별거 아니다. 알았지? 근데 해보려고 해봐. 이게 낯서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세요. 좋아요. 아주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요.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 1보다 작은 거 발견. 그럼 얘가 1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근데 아이들 봐봐. 그럼 우리 이제 2차에만 집중하자. 2차. 요거에만 집중할 건데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 대칭축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너무 대놓고. 너무 땡큐야. 이게 3이요. 아이들 이미 3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근이라 함은 X축과의 교점을 말하는 거잖아. 인정이야? 근데 이 둘이 뭐보다 커야 된대? 1보다 커야 된대. 그럼 1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에 1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인정이야?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뭐 쓰면 돼? 첫 번째. 이거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근의 분리란 뭐라 그랬지? 근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것을 근의 분리. 함수로 연결해서, 방정식을 함수로 연결해서 풀어내는 방식이야. 첫 번째, 함.
함수값을 의미해. F1을 집어넣었을 때 뭐 해야 되지? 양수여야 한다. 이걸 쌤이 지금 fx로 잡은 거야, 아이들. 근해 분리 방정식을 함수의 관점으로 해석하라. 방정식을 함수의 관점으로 해석해라. 함수값은 0보다 커야 한다. 1을 집어넣었을 때. 판별식은 0보다 커야 한다. 대칭축은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대칭축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근해 분리 함판축 3개만 기억하세요. 근해 분리 함판축 알겠지? 이렇게 해서 요거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답으로 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해 분리 함판축. 자, 142번. 네, 진짜 안 2차 방정식 K 오호, 이거 보자마자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2차 방정식 보자마자 뭘 떠올려야 돼? K는 0이 아니다. 이게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2차 방정식이라는 말 보자마자 K는 0이 아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알았지? 얘는 2차라고 말했어. 방금 우리 풀었던 거 140번 봐봐. 140번. 140번 봐봐. 문제 봐봐. 문제 140번. 거기는 그 루트 안의 식이 2차 방정식이다 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지금 얘는 어때? 앞에 2차 방정식이라는 말에 대놓고 있지. 이런 거는 최고차항 계수, 2차항의 계수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소리야. 한 근은 1하고 2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다. 오케이. 분명히 방정식인데 근에 대한 조건이 붙었으므로 이것도 뭐다? 함판축 근해 분리 문제다. 자, 방정식을 함수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자,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몰라요. 몰라서 쌤이 지금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죠. 아래로 볼록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위로 볼록이라고 생각하고도 문제를 풀어야 되죠. 위로 볼록이라고 생각하고도. 그죠? (1하고 2) 사이에도 있고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도 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0 이렇게 있을 거고 1하고 2 사이 그럼 여기 1도 있고 여기에 2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하나 1하고 2 사이에 하나 이렇게 이제 딱 되게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좌표를 잘 잡아주고 마이너스 1하고 0 하나 1하고 2 하나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프를 잘 잡아주고 요렇게 요렇게 됐습니까? 좋습니다. 쌤, 그 다음에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양인지 음인지,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었을 때는 양인지 음인지, 1 집어넣었을 때 양인지 음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해볼게요. 잘 들어봐봐, 아이들. 쌤, 이게 잘 들어봐. 지금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로 쌤이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쓰냐면 K가 0보다 클 때죠. K가 0보다 클 때입니다. 얘는 K가 0보다 뭐 할 때입니까? 작을 때예요. 근데 이 문제는 잠깐만요. K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인 거지. 나눠서 해줄 수밖에 없겠네. K가 0보다 크면 갈게요. 지금 근해 분리 3가지 함, 판, 축 3개 생각하라 그래서 첫 번째 함수값 지금 보면 F-1 집어넣으면 어때야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양이야 음이야? 양이야. F0 집어넣으면 양이야 음이야? F0 집어넣으면 음이야. F1 집어넣으면 양이야 음이야? F1 집어넣으면 음이야. F2 집어넣으면 양이야 음이야? 양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요 4가지를 여러분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잘 봐봐. 0을 집어넣었더니 아이들 0을 집어넣었더니 F0이 뭐가 돼야 되냐면
양이 돼야 되는 상황이더라고. 인정이야? 그래서 쌤이 지금 그 fx를 이렇게 잡을 거거든. 얘 한번 봐줘 봐봐. k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줘 봐봐. 쌤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보이나요? 이렇게 상수를 알려주는 거는 여러분들 제발 잘 관찰해 주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y 절편에 대한 힌트도 주고 있습니다. 즉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처음에는 k가 양수일 때 k가 음수일 때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0을 집어넣었더니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0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나와야 되는 이 위로 볼록인 그래프는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걸 예로부터 여러분들은 판단해요.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뻘짓을 안 하고.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있죠? 이 F0이 음수인 건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요거는 알았으니까. 요거 세 가지만 하면 되겠죠? 요거 세 가지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 봐봐. 함수값, 판별식을 해야 되는데 그 판별식은 이 케이스에선 안 해도 됩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이미 0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버려? 음수가 있다라는 건 여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X축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뭘 의미를 이미 갖고 있냐면 X축을 지난다, 근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별식이요. 했나요? 그럼 답이 뭐가 나오냐면 근해 공식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뭐 하다 보면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거 있죠. F2를 하다 보면 0보다 크다 할 때 근해 공식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0보다는, 3개가 다 겹치는 부분은 3보다는 크고 1 플러스 2분의 루트 22보다는 작다. 안 나와? 모두의 표정이 약간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안 되나 본데? 약간 이러는 거 보니까 지금 안 됐어? 첫 번째 F1 아니 이 쉬운 연산을 맙소사 F1 집어넣으면은 나올 수 있는 게 K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7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1을 집어넣었을 땐 0보다 작다 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풀어주면 F1일 때 여러분들이 풀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아?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쌤이 했더니 K가 2보다 크다. 여기까지는 했어 안 했어? 했어? 두 번째 F2를 넣으면 4K 마이너스 2 K제곱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게 지금 F2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풀면 근해 공식을 써야 되고 근해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던데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2보다 크고 1 플러스 2분의 루트 2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던데 이거 K X가 아니라 K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F-마일. F-마일을 집어넣게 되면은 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이게 지금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 얘는 마지막 답이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K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던데. 풀어줬다. 그래서 이제 세 개가 겹치는 부분을 답으로 최종해야 되잖아. K. 일단 첫 번째. K는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쌤은, K래. 여기다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동네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어. 첫 번째 노란색. K는 2보다 커야 돼. 그럼 2 찍고 2보다 커야 돼.
됐지? 그 다음에 초록색. 초록색은 1 플러스 2분의 루트 22. 여기가 루트 22가 대략 한 4점 얼마 얼마? 그럼 2로 나누면은 한 2점 얼마 얼마? 거기다가 1을 더하면 3점 얼마 얼마? 그럼 여기다가 쌤이 자꾸 1 플러스 2분의 루트 22 하고서 얘는 아마 왼쪽으로 갔겠지. 됐지? 그 다음 마지막 요 세 번째가 3보다 크다. 근데 얘가 지금 쌤이 3점 얼마 얼마라고 했으니까 3보다 커야 되는 게 여기야. 그럼 이 세 개가 다 겹치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아니야? 그죠? 여기 세 개가 다 겹치는 데.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이 3보다 크고 1 플러스 2루트 22보다 작다. 좋소.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우리 이제 또 다음 문제 143번. 칠판을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알파 이상 베타 이하 두 실수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3번은 정말 많은 학교에서 좋아했던 문제예요. 143번은 정말 쌤이 대치에 있을 때 경기고 학교 프린트에도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쌤이 경기고 애들한테도 이 문제를 가르쳤고 휘문고 애들은 그냥 이거를 기본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공부했던 그 기억이 나는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된 그 I 143번은 EX 문제 쓸게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그 다음에 쌤 2A죠. 쌤 틀리게 쓰는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X 마이너스 3A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알잖아. 지금 이 부등식의 해는 지금 그냥 방정식의 해라고 했을 때 방정식의 해라고 하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가 하나가 방정식의 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2분의 3a가 방정식의 해야 는 빵이었을 때. 근데 얘는 지금 뭐지?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야.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너네 입장에서는 답으로 할 때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이렇게 이제 부등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알파 자리에 얘가 들어가야 하는지 얘가 들어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둘의 대소관계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게 이 문제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둘 중에 누가 크고 작은지를 보기 위해서 둘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버리고 있게 된다라는 점이지. 알았지? 자, 쌤 얘기를 들어봐. 지금 문제에서 가족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들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자연수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자연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베타하고 알파가 뭐일 수도 있고 정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일 수도 있어?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쌤이 조금 어려운 표현을 써요.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그 얘기는 실수 전범위에서는 자연수 정수를 다 빼버리면 모든 실수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의 차이가 자연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소수 부분이 같다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성격이 똑같아요. 정수면 얘도 당연히 정수가 돼야 되고 정수라는 말은 자연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뜻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정수가 아니야? 그럼 얘도 정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이해되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 나조건에서 알파하고 베타 사이 지금 나조건에서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이 사이에 정수가 3개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정수가 3개 있어야 된답니다.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냥 가볍게 요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첫 번째 알파, 베타 둘 다 정수인 경우 알파, 베타 둘 다 정수고 그 사이에 정수가 3개가 있으려면 쌤 물어볼게요. 우리 예주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베타 빼기 알파 얼마 돼야 되나요? 둘 다 정수면.
옳지. 그 2가 정답입니다. 그 2. 그지? 근데 쌤이, 자, 두 번째. 알파하고 베타가 모두 정수가 아니면. 옆에 연화?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가 뭐가 돼야 되나요? 눈이 왔다 갔다, 눈이 왔다 갔다. 수직선을 하나 그려보지. 자, 1, 2, 3, 0, 4. 쌤이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정수가 아니라면 여길 알파. 그리고 소수 부분이 같다면 이 간격이 똑같아야 돼서 여기를 베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만 여기 사이에 정수가 3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쌤 여기서 질문할게요. 얘는 0. 얼마 얼마? 얘는 3. 얼마 얼마? 그러면 이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얼마라고 해야 돼요, 연아? 그렇지. 3입니다.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 문제의 킥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게 킥이라고, 이게. 알았지? 그래서 학교에서 변형을 해. 어떻게 변형하냐면 이 문제는 지금 그 네모칸 보이지? 네모칸 위에 두 줄 보여? 알파, 베타가 두 실수라는 표현을 썼잖아. 실수라는 표현을 쓰면은 내가 정수일 때랑 정수가 아닐 때를 둘 다 해줘야 되는데 학교 쌤들이 이제 문제를 바꾸시면 알파, 베타가 정수일 때 혹은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닐 때로 범위를 제한을 해주시더라고. 그럼 두 가지 경우를 다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정수일 때의 차이는 2고 정수가 아닐 때는 차이가 3이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그럼 쌤이 지금 이렇게 쭉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직도 궁극적으로 얘가 큰지 얘가 큰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둘의 뭐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둘의 공통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죠. 뭐가 나와? 둘의 뭐? 차이. 둘의 차이. 둘의 차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알파하고 베타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둘의 뭘 알아야 된다?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둘 중에 뭐가 큰지 쌤 모르는데요? 했을 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절대값. 그러면은 이 문제 진짜 한 큐에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가 알파고 뭐가 베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에서 2분의 3a를 뺐을 때 이 둘의 차이를 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쌤은 그냥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그것이 둘의 차이가 된다. 됐죠? 됐죠? 그럼 계속 한번 가봅시다. 일단 요 케이스에 맞춰서 쌤 그대로 움직일 겁니다. 첫 번째 갈게요. 지금 알파, 베타 모두 모일 때 정수. 알파, 베타 모두 정수라면 쌤이 지금 적어놓은 얘 있잖아요.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차이가 2가 돼야 됩니다. 얘가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쌤 할게요. 2를 또 곱해줄게. 그러니까 물론 절대값 여기다 그냥 다 쓸게. 2분의 자 간다. a제곱 마이너스 5a야. 근데 이게 정수라면 2 이렇게 이제 식을 쓰면 된다 이거지. 됐지? 그럼 니네가 풀어봐. a에 대한 범위 찾아봐. a 범위 찾아봐. 그 방정식을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2가 되잖아요. 그럼 쌤은 여기다 이 2를 곱해버려요. 그럼 절대값을 씌웠을 때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5a가 4가 되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방정식으로 풀면 얘가 나오고 얘가 나와.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전제를 뭐라고 깔았냐면 아이들 알파 베타가 모두 다 뭐라고 했지? 정수라고 얘기했어. 이게 지금 알파 혹은 베타, 얘가 지금 알파 혹은 베타가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A가 이상한 루트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자,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정수로 나오지 않아요, A 값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보자마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되지? 안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A가 1하고 4로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근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 근데 마지막까지 다 A에다 1을 넣어봐. 이거 봐봐. 얘에다 1 넣어. 정수야 아니야. 정수가 아니잖아. 분명히 내가 A를 1하고 4라고도 찾기도 찾았는데 둘 중에 정수가 아닌 애는 또 지워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 A는 4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A는 4. 됐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가볼게요. 두 번째는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가 아닐 때, 모두 정수가 아닐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패턴으로 2분의 절대값 a제곱 마이너스 5a가 이번에는 차이가 얼마 나야 된다고? 3만큼 나야 된다 그랬어. 그럼 방정식 똑같이 써. a제곱 마이너스 5a는 6이 되던가 마이너스 6이 되던가. 첫 번째 방정식은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은 빵. 두 번째 방정식은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빵. 여기서는 a가 나오는 게 둘 다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a 마 6이니까 6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여기서는 a가 2 또는 3이 나옴을 알 수 있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어. 이번에 케이스는 둘 다 뭐가 아니라 그랬지? 정수가 아니라고 얘기했어. 근데 쌤이 지금 여기다 6을 넣어보잖아? 정수가 돼버려. 6을 넣어보면 36 마이너스 10이라서 정수가 돼버린다고. 6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이번엔 반대로 정수가 되는 A를 찾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1은 될 수 있죠. A는 2도 정수로 만들기 때문에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3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A 값이 지금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 마일 3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정답이고, 여러분들은 그 3개를 더해서 최종 답으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꽤나. 이 143번이. 근데 쌤이 여기서 꼭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요거. 알았지? 다시 얘기하지만 뭐가 더 크고 작고 이거 A의 범위를 나누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알았지? 이렇게 마무리를 좀 잘 해줘라. 끝. I 144. 자, 우리한테 주어진 부등식을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쌤이 일단 이거 한 번만 쓸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mx 더하기 n, 그 다음 옆에는 뭐였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자, 요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한다. 지금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얘를 이쪽으로 이양한다, 이쪽으로 이양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선생님 또 섭섭. 이거는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보여요? 얘는 지금 무슨 함수?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가운데 이 녀석은 직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얘도 2차 함수.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을 딱 읽었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2차 함수 있고 2차 함수 있고 그 사이에 직선이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2차 함수와 이 2차 함수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궁금해서 쌤이 저 둘의 관계부터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해서 이 둘의 관계,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둘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야. 그 관계를 본다라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아니면 안 만나, 이걸 보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은 해를 찾아주면 돼요. 넘겨서 정리했더니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빵. 오케이. 어머 세상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빵. x는 1에서 접한대요. 관계를 파악하려고 봤더니 두 개의 이차함수가요. 세상에 마상에 x는 1에서 접한다라는 결론이 나더라. 네, 그러면은 지금 그림으로 쌤이 따져보면 이차함수 위로 볼록인 거 여기 이렇게 있고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 사이에 x는 1에서 접하는 요러한 위치 관계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이에 요렇게 생긴 무슨 선이 있어야 돼? 접선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접선. 이 접선이 바로바로 저기 사이에 껴있는 mx 플러스 n이더라. 괜찮나요? 네. 그러면은 갑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려면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합니다. 아직 기울기는 모르는데 지나는 한 점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을 여기다 넣든 저기다 넣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게 눈으로 바로 보이네요. 1, 얼마? 4.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1,4입니다. 1,4예요. 그러면 쌤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만 가정을 해놓고 x-1 플러스 4라고 해서 1,4를 지나는 직선으로 잡아두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면 될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이 직선하고 이 2차 함수하고 뭐 했지? 접했습니다. 그치? 그 다음 이 직선하고 이 2차 함수하고 뭐 했죠? 접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없지만 쌤은 그냥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로 선택할게요. 얘하고 m x 마이너스 1 플러스 4하고 접한다. 이 둘이 접한다. 그러면 내림차순 예쁘게 정리하자.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mx 플러스 4, 4는 없어지고 플러스 m은 빵. 근데 얘가 뭐 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판별식 쓰자.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m에 대한 범위는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빵. 어머! 땡큐 m 하나 나와. 1. 땡큐 m 하나 나와. 1. 그럼 이제 다 구할 수 있지. m을 여기다 구했고 n은 y 절편이니까 0 집어넣어서 나오는 게 n. 조금 쉬운 거 그 다음 쉬운 거 갈게요. 147번 먼저 할게요. 147. 가장 쉬운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147. 자, x에 대한 4차 방정식 x 4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0은 빵. 모든 근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죠.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 해야 되죠. 보기차. 4차 방정식. 해가 실수일 조건. 보기차 4차 방정식이 해가 실수가 될 조건은 간단합니다. 보기차 4차 방정식 해결법 자체가 x제곱은 t라고 여러분들이 뭘 해서 해결할 거냐면 치환을 해서 해결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실수라는 것은 제곱을 하는 순간 0 이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해가, 잘 들으세요. 보기차 4차 방정식이 해가 실수일 조건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자, 이 t는 뭐여야 한다? 0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0이거나 양수여야 한다. 치환을 한 저 녀석이 0이거나 양수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 문제에 적용을 한다면 x 4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0은 빵이잖아. 실근을 갖는다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t로 치환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k 마이너스 10은 빵이라고 한 다음에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석할 때 t는 0 이상이어야 한다. 서로 다른 뭘 가져야 돼? 두 양근. 서로 다른일 필요는 없네요. 양근을 가지면 된다. 여기서 양근이라 하면 이 양의 실근을 뜻합니다. 물론 허근은 양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고요. 양근이라고 하면 당연히 근데 여기서 5개념 잡히면 안 되니까 살짝 요거까지만 건드리고 갈게요. 쌤이 여기에 등호를 넣었어요. 등호를 넣는 경우에는 양수라고 표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 0도 되거든? 그러니까 양근이면서 동시에 0도 될 수 있습니다. 알았지? 가능. 이것도 가능. 근데 쌤이 지금 양근을 갖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지금 양수여야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봐 만약에 이게 0이면 여러분 t가 0이면 x제곱은 0이잖아요. 그럼 x는 0이라는 소리고 x는 0도 실근입니다. 실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0도 가능합니다. 그럼 우린 지금 여기서 t1, t2, t가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0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지. 둘 다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도 근의 분리. 근데 이렇게 근에 대한 조건이 부호로서만 나오면은 여러분들 뭐 구하는 거 알지 않나요? 첫 번째, 판별식이 어때야 돼? 첫 번째, 판별식이 쌤이 서로 다른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랬잖아. 판별식은 0 이상이어야 하고 두 번째, 양근이다 보니까 합이 어때야 돼? 양수. 그치? 곱 봐봐. 곱도 0 이상이야. 0도 될 수 있으니까 합이 양수, 곱은 0 이상. 물론 합도 0 이상도 됩니다. 0, 0이면 합이 0이 돼도 되죠. 그런데 얘는 이미 합이 9라는 걸 밝혀놨기 때문에 솔직히 이건 우리가 지금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만 맞추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는 분명히 시작은 뭐였으나 4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이었으나 치환을 하면 2차로 바뀌고 2차로 바꿨을 때 판별식 실근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호로서 양근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서 이 문제도 간간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알았지? 146번.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에 대하여 부등시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0이 되도록 하는 양수 m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fx가 주어졌다고 해서 냅달이 그 식에다가 갖다 쓰면 안 된다. 알겠지? 여러분들은 볼 줄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을? 자, 그럼 여기다 한번 해볼게. 3분의 절대값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요거 있죠, 요거. 자, 요거를 이렇게 보는 눈이 여러분들한테 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fx가 0 이상일 때와 fx가 0보다 작을 때 생각을 해보자. 왜 때문에? 절대값 기호가 있기 때문에. 자, fx가 0 이상이라면 그대로 나올 것이고 우리는 마이너스 3분의 2 fx가 그려지면 된다. fx가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것이고 그럼 우리는 그때 마이너스 3분의 4 fx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3분의 4 fx. 지금 그리고 우변에는 직선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우선은 이거 그래프 먼저 그리고 좀 시작을 해보자. 이거 그래프 먼저 그려보자. fx가 뭐냐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라는 함수인데 원래 fx를 그냥 쌤이 그리면 아이들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 x축과의 교점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이므로 쌤이 지금 마이너스 4를 찍고 2를 찍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편안하게 그렸다 이거야. 이거는 fx를 그린 상황. 그런데 자, 요거 해석 한번 할게요. 자, 요 상황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봅시다. fx가 0 이상 있지. 그 다음에 fx 음수.
이거 있지? 자, 잘 들어봐. fx가 0 이상이잖아. 그럼 어딜 보라는 소리냐면 여기를 보라는 소리. 여기만 0 이상. x축 위쪽. 근데 그때는 봐봐. 마이너스를 붙이래.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거는 위에 있는 것들을 다시 아래로 내리라는 소리야. 인정이야? 그리고 3분의 2배를 하래. 자, 잘 들어봐. 내가 지금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 y 값을 2배를 해야 된다면 얘를 더 올리면 돼. 이렇게. 그래서 함수 모양이 더 어디에? y축에 더 가까워지는 거야. 2배, 3배, 4배 이렇게 하면. 즉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더 y축에 붙게 된다고. 그런데 봐봐. 1보다 커 작아. 얘 마이너스 떼고 3분의 2라는 거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원래 있던 함수값보다 더 작아져야 된다, 눕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일단 얘는 지나고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좀 더 눕혀서 조금 더 벌어진 상태로 여러분들이 그려주면 됩니다. 좀 더 누운 거예요. X축이랑 더 붙는 상황인 겁니다. 양수인 쪽만 우선 쌤 요것만 그린 거예요. fx가 0 이상인 쪽만 좀 더 눕혀서 그려줄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얘는 쌤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얘는 여기 음수인 구간을 그리는 건데 여전히 마이너스를 하래. 그럼 여전히 마이너스 하면 요거 그대로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 어때? 곱해진 실수가 1보다 커 작아. 1보다 크지? 그럼 1보다 크다면 얘가 더 함수값이 더 어때야 돼? 커져야 된다라는 소리라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집니다. 얘는 노란색, 얘는 파란색. 됐습니까? 그럼 쌤은 이제 fx는 지워도 되겠죠? fx는 지우자. 그래서 요것만 딱 남겨보자. 요렇게. 좀 모양이 이상하긴 하네. 로켓 같지 않냐? 발사 준비, 부엉. 그래서 지금 노란색, 파란색 그래프는 다 그려놨고 이제 마지막 여기 있는 얘 해야겠다. 얘 m x-2 이 직선을 여기다 그려줘야 되겠다. 쌤은 지금 이 부동식을 그래프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직선 특징이 있어. 몇 콤마 몇을 지나? 2,0을 지나. 오케이. 그러면 2,0을 지나는 것. 근데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되냐면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게 크기 때문에 얘가 더 위에 있거나 만나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로켓 모양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더 위쪽의 구간만 살펴봐라. 그런데 그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x의 개수는 몇 개? 10개가 돼야 한다. 그럼 쌤이 지금 보니까요 당연히 어떻게 되면 돼? 슝! 이런 느낌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의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이쪽만 보는 거 아닐까. 여기 만났으니까 나 뭔지 모르지만 알파 이렇게 잡자. 됐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답으로 할 때 알파 이상, 2 이하 여기에 몇 개가 있으면 이제 정수가 10개가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우선 여기에 몇 개 있어? 2, 1, 0, 마1, 마2, 마3까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8, 9, 10. 마이너스 7까지는 이 구간에 있고 마이너스 8은 이 구간에 없으면 되겠네. 쌤이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할게. 여기까지 이제 파악했어. 끝났어. 그지? 근데 그 있잖아. 여기 알파가 교점이 있잖아. 근데 이 교점을 기준으로 한 번만 봐줘 봐봐. 오른쪽은 쌤 물어볼게. 노란색이 위에 있어? 하얀색이 위에 있어? 노란색이 위에 있지. 근데 이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 한번 봐줘 봐봐. 노란색이 위에 있어? 하얀색이 위에 있어? 하얀색이 위에 있어. 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교점이 접하지 않게 생기는 경우에는 좌우에서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바뀝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파를 집어 넣었을 때 알파는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7 사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면 쌤은 마이너스 7을 집어 넣는 거야. 여기 노란색에다가도 집어 넣고 하얀색에다가도 집어 넣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 7은 노란색일 때의 함수값이 하얀색일 때 함수값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왜냐? 이 알파는 마이너스 7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마이너스 7을 함수값에 집어넣은 값이 마이너스 7을 직선에 집어넣었을 때보다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돼. 얘가 더 커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쌤은 일단 마이너스 7부터 첫 번째 갑니다. x가 마이너스 7일 때 x가 마이너스 7일 때는요. 여기 노란색 즉 마이너스 3분의 2 f7을 넣은 것이 여기 하얀색 직선 지금 마이너스 7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9m이죠. 그지?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된다고? 노란색인 값이 크거나 같아도 된다.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쌤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교점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대소관계가 바뀝니다. x가 마이너스 7일 때 마이너스 3분의 f7이 직선에다 집어넣은 것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두 번째 상황. x가 마팔일 때는? 마팔일 때는 어때? 노란색에다가 집어넣은 f-8이라는 값이 하얀색에다 집어넣었을 때보다 작아야 됩니다. 같으면 안 돼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란색 마이너스 3분의 2 f-8 여기 마이너스 7인데 7은 여기 마이너스 7 f-8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8을 넣은 마이너스 10m보다 지금 뭐 해야 된다? 더 작아야 된다. 노란색을 집어넣었을 때가 더 작아야 된다. 네, 이렇게 두 개를 풀어서 연립해서 공통 범위를 겹치는 범위의 최소값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m은 양수래요. 양수 m의 값. 쌤이 그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직선을 이렇게 그려버렸어요. 기울기가 양수라는 걸 문제에서 언급해줬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이건 이제 잘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x가 0 이상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그러면 우선은 위에 거부터 얘부터 내가 해를 찾는다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서 작작 큰큰 뭔지 알겠지? 작작 큰큰인데 쌤이 써보면 첫 번째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인수분해서 여러분이 찾으면 됩니다. x는 a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인수분해서 봐도 지금 알겠지만 x로 묶으면 x-a제곱이니까 a는 0이 아니거든. a는 0이 아니잖아. 이 문제에서 미리 얘기할게요. 제일 중요한 게 얘입니다, 여러분. a의 범위가 0부터 루트 2까지 아주 이 문제에서 하찮은 존재같이 마지막 끄트머리에 틱 있지만 사실상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저거다. 그래서 a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a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거 확실. 그래서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라고 해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가보자. 두 번째는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충분히 뭐 여러분은 인수분해 예쁘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인수분해 해서 결론을 내면 얘는 0보다 작은 거니까 그냥 사이값 그래서 2a-1하고 2a 플러스 1 요게 이제 그 사이값이 되더라. 됐죠?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여러분. 얘가 이제 너무너무 관건이에요. 왜냐면 그 부등식의 범위를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쌤이 지금 보니까. 일단은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정수 x가 한 개여야 된다라고 한 거거든. 그래서 쌤이 어떻게 했냐면 수직선을 그려서 하는데 첫 번째 수직선부터 한번 가정을 해볼게. 찾아볼게. 0이 이렇게 있고 이 a제곱이 있잖아.
선생님은 이 a제곱이 뭐가 되는 순간을 생각을 했냐면 정수가 되는 지점을 생각한 거야. 이 a제곱이. 왜냐면 지금 정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정수일 때, 정수가 아닐 때 그것도 구간도 나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정수냐? 정수가 아니냐? 뭐 이런 걸로도 구간을 또 나눌 수는 있겠지. 인정이야? 괜찮아? 봐봐. 0부터 루트 2까지잖아. 그럼 여기다 니네 집어넣어 볼래? 0 집어넣으면 어디부터 얘는 또 시작이야?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이다. 근데 루트 2를 집어넣으면 2 루트 2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또 굉장히 좀 큰 편이 되고 잘 들어봐봐. 0이 있어. 그리고 a제곱이 있는데 쌤이 지금 그 a제곱이라 함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을 볼 거냐면 첫 번째는 a가 0하고 있잖아. 1 사이일 때라고 해볼게. a가 0하고 1 사이. 즉 a제곱을 한 거는 1을 넘어가지는 않는 상태라고 보면 돼. 그러면 우리는 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 왼쪽으로 이제 갈 거고 요 첫 번째 영역은 a제곱이라고 하면 여기를 가겠지. 된 거 맞지?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디와 어디 사이야?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1을 집어넣으면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0하고 1 사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되더라고. 그래서 얘가 찾을 때 여기서 이제 또 마이너스 1이 등장이 되면서 얘 또 이제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처음 시작하는 이 구간이 이 2a-1이라는 요 시작점이 지금 0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부터 1을 집어넣으면 1까지이기 때문에 이 시작하는 포인트를요, 보세요. 여기에 있어서 쌤이 요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인정이야?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요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치,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고요. 심지어 여기 있어서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맞아? 괜찮아? 그러니까 총 몇 개를 봐줘야 되는 상황이냐? 물론 나머지 이 뒤쪽은 0을 집어넣어도 이게 시작하는 지점이 1이기 때문에 이 1보다는 항상 큰 쪽에 있을 거예요. 끝나는 지점이. 끝나는 지점은 얘는 2a 플러스 1이라는 건 항상 끝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센 말은 이 a가 0부터 1까지라고 잡아버리면 얘 있잖아. 처음 시작하는 애가 마일부터 1까지라고 한다면 여기 얘하고 얘 사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얘하고 얘 사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얘하고 얘 사이에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센 말 여기까지 이해돼? 뭔 말인지? 좋았어. 그럼 이제 계속 가보자. 첫 번째 경우부터 보자.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로 끝났어, 아이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봐.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겹치는 정수, 그 겹치는 범위에서 정수 몇 개야? 2개인 거 보여? 뭐하고 뭐야? 0하고 1. 인정이야? 노란색 범위하고, 노란색 범위. 자, 다시. 자, 노란색 범위는 여기야. 여기. 자, 노란색 범위하고, 빨간색을 쌤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겹치는 범위에서 정수 몇 개입니까? 그러면 0하고 1 2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얘는 이미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치채는 게 요 녀석은 얘를 포함하면 안 되겠군.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 인정이야? 그러면 쌤이 이거를 더 끌고 갑니다. 그럼 얘 안 돼? 그럼 더 가져가자.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볼게. 괜찮아?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있다, 아이들. 뭐가 있냐면 얘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 여기서도 정수가 계속 개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쌤이 지금 여기서 0하고 1밖에 안 썼기 때문에 너네가 봤을 때 몇 개야? 그럼 2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문제가 쌤이 어렵다고 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구간 길이가 얼마냐면 2a 플러스 1부터 2a 마이너스 1까지 구간 길이가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2. 그래서 지금 쌤이 솔직히 말하면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서 말해줘야 되니까 뭐에 대해서도 봐줘야 되냐면 0, 1, 2 2에 대해서도 봐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첫 번째 해서 그냥 얘를 지울게. 얘를 지우고 너네한테 보여주면 되겠다. 얘를 지우고 첫 번째 경우만 보자라고 하면은 요 경우. 자,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처음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얘보다 이만큼 큰 거, 얘보다 이만큼 큰데 얘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쯤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끊어주면 되고, 그래서 정수는 확실히 2개구나 라는 걸 읽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괜찮죠? 그리고 쌤이 여기다가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똑같이.
똑같이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a제곱, 그 다음에 1 찍고, 그 다음에 여기 2 찍고. 그리고서 노란색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a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요 범위 안에서 이번에는 빨간색 영역의 범위를 아까는 쌤이 여기로 잡았지만 이번에는 여기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지금 보면은 0보다 이만큼 큰 거 여기 있지? 그 다음에 여기 1보다 뭐 여기 물론 a제곱이 있기는 하는데 이 a제곱은 해봤자 0부터 1 사이니까 쌤이 여기로 잡으면 이렇게 갈게. 봐봐. 0하고 a제곱이 있으면 그 1 조금 안 되니까 그냥 구간 길이가 2가 되게 하려면 한 요 정도 요만큼 왔다고 쌤이 가정할게.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럼 쌤 여기서 또 질문해. 이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겹치는 구간의 정수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니네 몇 개라고 할 거야? 겹치는 거 몇 개 있어? 1하고? 얘도 또 2개가 되는 거야. 아, 뭐야? 마지막. 분명히 문제에선 몇 개라 그랬지? 1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 a제곱이 여기 있어. 계속 가. 그리고 0 여기 있어. 계속 가.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 어딘가 2a-1이 있었어. 그럼 얘보다 3만큼, 2만큼 큰 여기보다 조금 왔으니까 얘도 조금 와서 여기 어딘가 있어서 요렇게 빨간색이 된다고. 그럼 얘도 정수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얘는 3가지 경우가 모두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잖아. 근데 너는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쌤이 지금 어떻게 잡았냐면 2a-1이 어디와 어디 사이를 보여준 거고 2a-1이 어디와 어디 사이를 보여준 거고 2a-1이 어디와 어디 사이를 너네한테 보여준 거라고. 그치? 내가 딱 요 구간이 정수일 때 안 보여줬다고. 됐어? 그래서 이제는 정수일 때를 보여줄 거야.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게. 쌤 이거 잘 봐. 얘를 딩딩딩딩딩딩딩 여기로 갖고 왔어. 여기로 갖고 와. 딱 그 정수일 때의 상황을 보자고. 딱 정수일 때. 여기. 딱 정수일 때 봐봐, 아이들. 딱 정수일 때 봐봐.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굵게 이렇게 표시해 놓은데 봐봐봐. 이 사이에는 정수가 몇 개 있어? 1개 있어요. 어떤 거 하나 있습니까? 1 하나 있습니다. 왜냐? 노란색이 지금 다 포함하고 있었는데 빨간색이 포함하지 않으니까 다 걸러질 수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 순간일 때는 성립한다. 됐지? 그럼 여기 끝에가 뭐였냐면 2a 플러스 1이었거든요. 얘는 뭐라는 소리예요? 2라는 소리고요. 얘는 2a-1이었거든요. 2a-1은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는 2분의 1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쌤이 조금 더 마무리 해볼게요. 봐봐. 얘도 그 경계 때문에 쌤이 딩딩딩딩 해서 딱 여기로 옮겨. a제곱이라고 해보자. 근데 니네 지금 눈으로 또 보이지? 내가 a제곱을 포함을 안 해도 역시나 정수는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딱 그 끝나는 지점을 경계를 해도 안 돼. 얘 마지막 봐봐봐. 얘도 내가 만약에 여기를 딱 가지고 와서 끌고 가서 여기에서 딱 끝내. 얘를 끌고 가서 여기서 딱 끝내. 아이들 딱 끝내. 그럼 어때? 얘하고 노란색 범위에도 딱 정수 몇 개 있어? 1개. 뭐 있어? 2 하나. 이렇게 있다라는 거 보이지? 그럼 여기에서 얘가 2a-1이 1이면 된다라는 소리였고 여기에서 a는 1이야. 물론 쌤 저기 내가 등호를 여기 내가 등호를 안 넣었구나. 여기 등호 넣을게. 1까지. 이거 먼저 정리해. 쭉 정리해. 자기가 쓰면서 한번 봐봐봐. A가 1부터 루트 2 사이에 있을 때 그때도 패턴은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패턴대로 여기에서 X가 0,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이제 3개를 적어놓고 보면 노란색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0 이하. 근데 a제곱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a제곱이 1하고 2 사이라서 이번에는 여기 있을 거예요. 1하고 2 사이라서 a제곱이 여기 있습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A가 1부터 루트 2까지라고 했으니까 쌤이 또 다시 얘의 범위를 잡기 위해서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얘는 1부터 시작하네요. 그리고 루트 2를 집어넣으면 2루트 2 마이너스 1. 그럼 대략 한 2점 얼마 얼마에서 1 빼니까 뭐 1점 얼마 얼마 그 사이에서 움직여라. 그럼 그 얘기는 1보다는 작아. 오케이. 그럼 1보다는 커.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의 시작이냐 아이들? 이게 더 쉽다. 봐봐.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러면은 1에서 조금 더 갔으니까 3에서 조금 더 가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사이에 정수 몇 개 있어 지금? 2개 있잖아. 나가리. 그치? 그럼 쌤이 이걸 조금 더 당겨서 A 제곱일 때를 본다고 한들 역시나 얘는 정수 2개 있어. 안 되잖아. 근데 쌤이 저걸 아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얘는 1점 얼마 얼마니까 얘는 절대 여기에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없어. 이게 끝인 거야. 그럼 내 말은 A가 1부터 루트 2 사이에서는 저걸 만족하는 A가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요 2분의 1과 1이 끝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였어요.